안녕하세요. The iPartners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천서입니다. Recommendation Letters.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까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추천서거든요. 그리고 이 추천서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분과의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글이거든요. 저도 기억해 보면은 로스쿨에 있을 때, 그리고 박사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했던 말이 딱 이거였어요. Maxwell, I've known you for how many years? 몇 년 동안 너 알았지? 그래서 한 3년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되게 오래된 것 같더라고. 너 기억이 매우 생생하다고. 근데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추천서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걸 부탁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사례를 계속 되는데 저는 그분 수업도 매 학기마다 한 2개씩 들었어요. 그럼 1년에 한 3, 4개씩 들은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교류를 했고요. 이와 같이 추천서 안에는 나의 학업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추천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그러한 이제 프로페셔널 커리어 안에서 그 지원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이 지원자는 학업적으로는 이런 면이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러한 관심사도 있고 이러한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교 가면은 정말 훌륭한 걸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11학년이라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이걸 볼 때 과연 내 추천서는 누가 써줄까? 그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원할 때 추천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카운슬러 리포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추천서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카운슬러 리포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카운슬러 리포트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 카운슬러,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카운슬러 있죠? 그 분이 지금 지원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떠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 안에서 지원자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학생의 대인적인 측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선생님들과는 또 어떻게 지내고, 이러한 면모를 다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원서를 냈는데 이게 디퍼가 걸리죠. 디퍼가 걸리면 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카운슬러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카운슬러 리포트를 하나 더 써달라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써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저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걸 봤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러와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추가적인 추천서가 안 나왔어요. 그냥 나 못 써주겠다. 더 쓸 말이 없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써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은 누가 본인의 컬리지 카운슬러인지 알 거예요. 만약 모른다면은 괜찮아요. 내일 학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컬리지 카운슬러한테 가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세요. 그냥 미팅 잡아가지고 저 대학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궁금한데요. 그리고 저희 카운슬러 리포트는 뭐가 들어가죠? 이런 기타 등등의 그 개인적인 그 관계를 좀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카운슬러한테 지원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카운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에 대한 보고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만들어진 그러한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의 recommendation, 물론 전형적인 recommendation은 아니지만 카운슬러 리포트는 모든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학업적 커리큘럼을 제일 잘 알고 그것에 비추어서 본인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추천서예요. 이거는 원서상에는 recommendation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recommendatio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main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additional recommendation. 먼저 main을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main recommendation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학업적 능력을 평가하는 recommendation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main recommendation은 여러분들의 친분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업적 능력이 어떻고 관심사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학업적 능력은 어떻고 두 번째 관심사가 뭐고 세 번째 어떠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작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얘기할 때 저는 Mr. X, Mr. Y, Mrs. D 이분들과 친해요 하는데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추천서를 받을 때 메인 추천서를 받을 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 추천서라는 거는 학업적 평가를 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A 학점을 받은 분을 찾아가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업적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A 학점을 주는 분을 찾아가세요. 왜냐면 추천서 서두에 보면은 그 맨 앞에요. 맨 앞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난 이 학생을 어느 수업에서 만났고 어떠한 캐패시티에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 학생은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든다라는 내용을 적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를 받지 않는 이상 높은 평가를 못 받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도 1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한 선생님한테 받으세요. 1년 이상이죠.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한 학기 들은 선생님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진정으로 학업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요건, 좋은 학점. 두 번째 요건, 이제 기간이잖아요. 기간에 있어서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들었던 분한테 받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잘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로서 10학년, 11학년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은퇴했어요. 아니면 다른 학교로 옮겨갔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분의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시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에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1년 동안 들은 수업이 없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들은 수업 위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좋은 학점을 받고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면은 그러면 어떤 수업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 5가지 영역, 그 핵심적인 core subjects,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 분야에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공이 문과라면은 과학이나 수학 쪽에서 하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하나를 받으세요. 아니면 영어에서 받든지. 여러분의 전공이 과학이라 그러면은 수학과 과학에서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공에 따라서 그 조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5개 캐터고리 안에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recommendation, main recommendation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서상 여러 가지 얘기를 썼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쓴 거예요. 근데 recommendation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썼던 그 내용들, 그 글들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혼자서 착각해서 느낀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은 나 또한 이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추천서를 쓰는 거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요건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좋은 학점을 받은 선생님. 두 번째,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선생님. 세 번째, 5가지 핵심 과목에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 중에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학업적으로 잘 받았어요. 근데 만약 본인이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진짜 많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무슨 정치인 집안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뭐 삼성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나의 다른 면모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additional recommendation이에요.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mandatory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려면 내라고 하면 해요, 학교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살짝 설명했지만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여러분들의 학업적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main recommendation 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다. 나는 뭐 스튜던트 거버먼트를 열심히 했다. 아니면 난 바시티 서커를 열심히 했다. 아니면 난 디베이트를 열심히 했다. 볼런티어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그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받아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종교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안에 무슨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기업가가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받으세요. 솔직히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상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하고 퍼블릭 릴레이션스하고 이런 네트워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 자체도 뭐 그게 라이프 체인징 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원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유형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추천서가 나와요. Counselor Report하고 Main Recommendation하고 그 다음에 Additional Recommendation. 이 Recommendation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1학년 학생들은 과연 내가 이 세 가지 Recommendation에 누구를 설정할지, 과연 나는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 생각이 안 난다면은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누군지 생각은 나지만 그 관계가 아직 조금 지금 말하는 것처럼 좋지 않다면은, 여기서 좋지 않다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면은 지금부터 가서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는 건 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아니면은 인터퍼스널 스킬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쌤, 그렇게 보면 너무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학교 가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선생님도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또한 좋은 추천서를 써주려면은 이런 관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추천서의 유형을 봤다면은 또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물어볼까요? 추천서는 언제 선생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학년 가서 물어보는 거는 좀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12학년 때 물어보는 건 좀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1학년이라면은 이제 11학년 2학기쯤 되면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봤을 때 선생님 꼭 써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이제 대학교 준비하는데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전공을 지원함에 있어서 선생님과 같이 들었던 수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모를 저는 에세이에도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대신해가지고 저의 내용을 vouching 해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왜 이분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들의 체크리스트 하나 올릴게요. 체크리스트는 뭐냐면은 여름방학 이전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냐면은 모든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가 그 해에 쓸 수 있는 추천서를 제한시켜놔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당 5명에 대해서만 추천서를 쓰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 늦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태가 발생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이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본 다음에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내가 그걸 못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렇게 일찍 가는 거는
내가 A라는 선생님한테 갔을 때 꼭 A라는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두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hen should you ask for a recommendation letter 했을 때는 미리 하는 게 좋고 idealistically 1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부탁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제 어느 선생님을 생각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가서 선생님 추천서 써줘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생님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추천서는 가장 구체적인 추천서예요.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템플릿 추천서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 내용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처럼 How can you receive a good recommendation?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됩니다. 추천서를 요구하러 갈 때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제가 대학교를 어느 전공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만약 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신다면은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생님에게 언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두 번째, 선생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why major essay예요. 딱 세 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추천서 내용을 보면은 총 5단락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단락은 이 학생을 어떤 관계에서 만났고 이 학생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지. 그 다음에 단락 2하고 3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이 학생의 장점이나 포텐셜을 언급해주면서 실화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은 뭐냐면요. 수업 시간 외적으로 이 학생이 어떠한 꿈을 갖고 있고 어떠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거를 언급해 주면서 지원자의 장점을 종합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주고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활동이 나한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수업을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수업에서 어느 학점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수업 안에서 내가 어떠한 보고서를 썼고 어떠한 질문을 했고 어떠한 발표를 했으며 그 보고서 질문 발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떠한 constructive feedback을 줬는지 아니면 어떠한 컴플리멘트를 해줬는지 이런 식의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원자와 학생과의 관계를 회생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세 번째 말했듯이 전공이에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똑같은 전공으로 지원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은 A 전공도 했다가 B 전공도 했다가 C 전공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생님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선생님은 몰라요. 근데 뭐 얘가 분명히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 써줬는데 어떤 학교 보니까 그냥 인문학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추천서가 인문학에는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느 전공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공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설명서를 줘야 돼요. 이와 같이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추천서 써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나요? 부탁한 다음에는 제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이력서, 두 번째 선생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안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별로 전공 및 전공에 관한 왜 본인이 그 전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서, 이러한 내용을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추천서는 원서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봅시다.
내가 100% 뭐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랑 내가 맞다고 주장했는데 옆에 어느 어른이 와가지고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률 문제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끼리 막 얘기해요. 근데 되게 유명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면은 여러분 믿을 거 아니에요. 추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내용을 쓰더라도 that is your opinion.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나온 글이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거에다가 무게를 실려주는 거는 추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는 입학 원서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때문에 못 가는 학교도 가고 추천서 때문에 갈 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추천서란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천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추천인을 선택할지 모르거나 추천서를 받을 때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 갈지 모른다면은 아니면 의문이 있다면은 네 아이 파트너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든 간에 저희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추천서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희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거나 로그인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와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추천서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